y를 곱했을 때 거리가 나오는데 그 거리 우리 나왔잖아요. 60이군요. 그러면 우리가 x 곱하기 y는 60이라는 그런 관계식을 지금 벌써 구한 거예요. 어떻게 구했어요? 먼저 한글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문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왔고요. 이거 질문. 정비례일까요? 반비례일까요? x와 y를 곱했을 때 일정한 수가 나온다. 바로 반비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요. 속력, 시간, 거리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오죠? 그런데 대표적인 거, 이런 거. 하나를 딱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고요. 물론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한 다음에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응용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재밌는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비례 관계일 수도 있고요. 반비례 관계일 수도 있죠. 자, 문제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차근차근 읽으면 돼요. 자, 오렌지 한 개의 값이요. 520원이래요. 그럼 2개는? 3개는? 4개는 그 2배, 3배, 4배가 되겠군요. 오렌지가 개수가 늘어나면 그 가격도 늘어나겠군요. 하나의 양이 커지면 다른 양도 커진다. 정비례, 반비례 중에 감이 오실 거예요. 오렌지의 수, 하나의 양이 나와요. 그걸 x라고 한대요. 하나의 양, x가 나왔어요. 오렌지의 값, 다른 하나의 양, 오렌지의 값입니다. y가 나왔어요. 그 사이에 관계식을 만들라고 했고요.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을 만들 거고요. 오렌지 45개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관계식을 만들어 볼까요? 자, 어렵지 않죠? 가격은 520원 곱하기 몇 개냐? x죠. 자, 선생님이 한글로 안 써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오렌지가 얼마이냐라는 건요. 일단 하나에 520원인데 그것이 몇 개 있냐? 곱하기 x로 표현하면 되죠. 자, 여러분 이거 반대로 해도 돼요? x 곱하기 520 되나요? 둘 다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관계식은 구했고요. 오렌지 45개가 얼마이냐라는 것이 지금 궁금한데요. 여기 개수는 x, 오렌지의 수는 x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x에다가 여러분 무엇을 대입하면 되느냐? 바로 45를 한번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20 곱하기 45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520 곱하기 45를 하면 바로 얼마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기본적인 계산은 미리 해왔는데요. 23,400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는 단위까지 23,400원이라고 적겠습니다. 관계식은 여기식을 쓰면 되고요. 오렌지의 값은 이렇게 단위까지 정확하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금 푼 거는요. 정비례였어요? 반비례였어요? 아, 이런 꼴. 뭔가 y는 x에다 뭔가를 곱한 거. 그런 꼴은 언제나 정비례 관계다. 왜냐하면 하나의 양이 커지면 다른 양이 커지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워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가 정비례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반비례 관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문제를 풀기 전에. 자, 문제에서는 반비례를 나타내는 식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정비례 꼴은 어떻게 되는지, 반비례 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정비례는 어떤 꼴이 되나요? y는 어쩌고 저쩌고가 되는데요. y는 뭔가 숫자가 나오고요. 뭔가 숫자가 나오고 곱하기 x 이런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바꿔도 돼요? x 곱하기 네모라고 해도 돼요? 당연히 됩니다. 자, 이번엔 반비례 관계 볼까요? 반비례는 x와 y를 곱했을 때 뭔가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x 곱하기 y는 뭔가 어떠한 숫자 이런 꼴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갈게요. 여기 반비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x와 y를 곱했을 때 뭔가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거 그걸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기억을 볼게요. y는 x 곱하기 어쩌고 이런 꼴은 일단 x와 y를 곱한 꼴이 아니죠. 그러므로 아니에요. 그 다음 볼까요? y 곱하기 x는 어떤 수? 자, 이거 될까요? x 곱하기 y는 네모 이런 꼴이어야 되는데 선생님 y랑 x가 바뀌었어요.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이것과 이거는 같은 거예요. x와 y를 곱했을 때 일정한 수가 나온다는 건요. 하나의 양이 커졌을 때 다른 양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반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니은은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디귿 y와 x 나누기 아니죠. 곱하기가 돼야 되죠.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x와 y를 곱했을 때 선생님 분수가 돼도 되나요? 당연히 돼요. 분수도 되고 소수도 되고 대분수, 가분수 다 됩니다. 곱했을 때 일정한 수가 나온다? 그럼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 번째 개념까지 알아봤고요. 방금 배운 것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정비례와 반비례 관련된 문제까지 다 알아보았는데요. 6학년 2학기 막바지로 갈수록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푸는 학생은요. 점점 수학이 좋아지고 쉬워집니다. 그런데요. 암기를 했던 친구들은 응용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과 공부한 친구들 차근차근 공부해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재미있는 수학이 되도록 할게요. 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요. 왕중왕 문제 당연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이요. 반드시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Q&A 게시판에는 질문만 올려주도록 해요. 저번 주 정답도 알려드려야겠죠? 정답은 등식. 저번 주에 배웠던 개념 등식이 되겠습니다. 공부하다가요. 이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복습하고 싶어야 하는 친구들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도 공부 예습을 해야 되겠죠? 문제 해결 방법 찾기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꼭 예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건강한 모습으로 예습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